거울 앞에 서서 배를 한번 쳐다보세요. 손으로 잡아보세요. 이게 언제부터였죠? 벨트 구멍이 하나씩 옆으로 옮겨갈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셨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뱃살이 그냥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건강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뱃살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심지어 치매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뱃살입니다. 60대 김선희 씨는 허리둘레가 95cm였습니다. 나이 들면 배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6개월 후 허리둘레 78cm,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20년 먹던 약을 끊었습니다. 비법이 뭐였을까요? 특별한 운동도 비싼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과 습관, 그리고 하루 프로토콜, 이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여러분의 배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주 후 당신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필 배에만 살이 찌는 걸까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이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내장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 바로 밑 지방이 아니라 장기를 감싸고 있는 지방이죠. 이 내장지방은 그냥 저장고가 아닙니다. 마치 작은 공장처럼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염증 물질,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을 올리는 신호들, 이것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병으로 가는 거죠. 둘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고혈압,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뱃살이 늘어날수록 여러 장기가 함께 망가집니다. 그럼 왜 나이 들면 배가 더 나올까요? 5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가 덜 되는 거죠. 게다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더 쌓이기 쉬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2주 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음식과 습관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혈당 조절, 염증 감소, 지방 분해 촉진, 장 건강 회복, 호르몬 균형 개선, 이 5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뱃살은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청국장입니다.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잠깐만 참고 들어보세요. 이유를 아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청국장 속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혈전을 녹이는 겁니다. 혈관 속에 끈적끈적한 찌꺼기들 있죠?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뱃살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내장지방이 분해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쌓인 지방을 빼내려면 혈류가 원활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청국장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장 건강을 회복시켜 염증을 줄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불필요한 독소가 몸에 안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끼, 아침 식사 때가 가장 좋습니다. 청국장찌개 한 그릇, 밥 반 공기와 함께 드세요. 중요한 건 양입니다. 청국장 2~3 숟가락, 약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시판 청국장 제품 중에는 나트륨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담그시거나 무염 청국장을 고르세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한 끼로 제한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미니 사례를 드릴게요. 62세 박명수 씨는 청국장을 못 먹는 분이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작은 팁을 드렸습니다. 청국장에 다진 마늘과 들깨가루를 섞어보세요. 냄새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3개월 드신 후 허리둘레가 7cm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혈관 건강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메가3는 내장지방, 세포막에 작용해서 지방이 분해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을 더 잘 태우게 해준다는 거죠. 게다가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 뱃살이 늘어나는 건데 고등어가 그 악순환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3번, 한 토막씩입니다. 한 토막은 손바닥 크기, 약 100g 정도입니다. 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니까 조림이나 구이를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고등어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비린내가 강하게 나면 오메가3가 산패된 거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냉동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냉동한 것은 영양소가 잘 보존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등어에는 퓨린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통풍 증상이 있으면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68세 최영숙 씨는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한 토막씩 드셨다고 합니다. 4주 만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20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뱃살도 5cm 줄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수은 축적 우려가 있으니 일주일에 3번 이걸 지켜주세요. 자, 이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공복입니다. 굶으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굶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안 먹고 8시간 안에만 식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첫 식사를 하면 저녁 6시까지만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왜 이게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냐면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만 쓰고 쌓인 지방은 안 건드립니다. 하지만 16시간 정도 공복이 유지되면 몸이 이제 저장된 걸 꺼냈을 때구나 하고 내장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됩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이 쌓이기 쉬운데 공복 시간이 길면 인슐린이 안정되면서 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16시간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내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겁니다. 2주 정도 적응되면 14시간으로 늘리고 그 다음 16시간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공복 시간에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 녹차, 블랙커피는 괜찮습니다.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경험담을 드릴게요. 58세 이정호 씨는 16시간 공복을 시작하면서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공복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 이걸 드시게 했습니다. 속이 편해지면서 배고픔도 덜하다고 하셨죠? 3개월 후 허리둘레 11cm 감소,
이건 단순히 굶어서가 아니라 몸의 대사 체계가 바뀐 겁니다. 네 번째 음식, 현미밥입니다. 밥을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 현미여야 합니다. 백미는 정제 과정에서 겉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전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당분이 전부 지방으로 변해서 배에 쌓입니다. 하지만 현미는 다릅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오르니까 인슐린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지방으로 쌓일 틈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장 지방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백미를 완전히 끊고 현미로 바꾸세요. 한 끼에 밥반 공기, 약 100g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천천히 씹는 겁니다. 현미는 소화가 좀 어려우니까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잘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2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현미 100%로 넘어가세요.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현미에 인과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례입니다. 65세 강미영 씨는 30년간 백미만 드셨습니다. 허리둘레 92cm, 혈당 수치 140, 현미로 바꾸고 2개월 만에 허리둘레 84cm, 혈당 수치 110, 약을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밥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게 강미영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현미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5번째, 복부호흡법입니다. 숨 쉬는 걸로 뱃살이 빠진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뱃살을 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대부분 가슴 호흡입니다. 얕게 빠르게 숨을 쉬죠.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내장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배 주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하지만 복부 호흡을 하면 이 과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확 느려지는 거죠. 게다가 복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복부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 기능도 활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하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부풀립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올라오게 하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30분 하는 것보다 하루 2번 10분씩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어지럽다 싶으면 바로 멈추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호흡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니 사례 하나 더 드릴게요. 54세 조현우 씨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입니다. 야근도 잦고 수면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뱃살은 계속 늘어나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죠. 복부 호흡을 배워서 매일 아침 10분, 자기 전 10분 실천했습니다. 6주 후 허리둘레 6cm 감소. 더 놀라운 건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숨 쉬기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게 조현우 씨 생생한 후기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 남성 김철수 씨입니다. 키 172cm, 체중 82kg, 허리둘레 96cm,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고 공복 혈당 수치가 115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대로 당뇨병 환자 되는 거예요? 김 씨는 깊은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청국장, 고등어, 간헐적 공복, 현미밥, 복부호흡. 김 씨는 진지하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솔직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간헐적 공복이 가장 어려웠죠. 밤에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고 복부 호흡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2주 차가 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 저울에 올라가니 체중이 2kg 줄었습니다. 허리둘레도 2cm 감소. 이거 진짜 되네요. 김 씨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주 차,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체중 6kg 감소, 허리둘레 7cm 감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액검사 결과였습니다. 공복 혈당 115에서 98로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이 거의 사라진 거죠. 8주 차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김 씨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체중 10kg 감소, 허리둘레 12cm 감소, 벨트 구멍이 3칸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주저앉았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움직여요. 6개월 후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체중 76kg, 허리둘레 82cm, 혈당, 간 수치 모두 정상. 재검진에서 지방간 소견 완전히 사라짐. 김 씨가 한 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과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내 몸이 증명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67세 여성 박순자 씨. 키 158cm, 체중 71kg, 허리둘레 무려 102cm. 당뇨병 10년 차, 고혈압약 복용 중, 무릎 관절염까지 있어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병도 여러 개고 박 씨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간헐적 공복을 하는데 저혈당 증상이 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죠. 즉시 공복 시간을 14시간으로 줄이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3주 차,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릎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체중이 3kg 줄면서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 거죠.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박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6주 차, 중요한 고비가 왔습니다. 체중 감소가 멈췄습니다. 왜 안 빠지죠? 이제 또 끝인가요? 이건 흔히 겪는 정체기입니다. 몸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는 시기죠. 저는 박 씨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등어 섭취를 하루 한 끼로 늘리고 복부 호흡 시간을 15분으로 늘렸습니다. 2주 후 정체기를 뚫고 다시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12주 차,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 63kg, 허리둘레 88cm, 당화혈색소 수치가 8.2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제 시도 재계속 편집사가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고혈압약도 용량이 감량됐습니다.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하루 30분씩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차, 박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체중 59kg, 허리둘레 81cm, 당화혈색소 6.1, 거의 정상 범위입니다. 약은 최소 용량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박 씨가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앉아서 지켜만 봤는데 이제는 같이 걸어 다니면서 놀아줄 수 있어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7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하루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기상과 동시에 미지근한 물 1컵, 7시 10분 복부 호흡 10분,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전 10시 첫 식사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청국장찌개 한 그릇, 계란 1개, 나물 반찬 2가지. 천천히 씹으면서 30분 동안 드세요. 오후 1시 점심 식사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고등어 구이 한 토막, 된장국, 채소 반찬. 역시 천천히 30분에 걸쳐 드세요.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견과류 한 줌, 약 20g 정도, 호두, 아몬드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식사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생선이나 두부 반찬, 채소 위주로 드세요. 이후로는 물과 차만 드십니다. 저녁 8시 가벼운 산책 20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도 괜찮습니다. 저녁 9시 복부 호흡 10분, 잠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입니다. 저녁 10시 취침, 충분한 수면이 뱃살 감소에 필수입니다. 이 스케줄을 최소 8주 이상 유지하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차 몸이 가벼워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아직 체중이나 허리 둘레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2주 차 첫 변화가 보입니다. 체중 1, 2kg 감소, 허리 둘레 1, 2cm 감소,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4주 차 뚜렷한 변화입니다. 체중 3, 5kg 감소, 허리 둘레 4, 6cm 감소, 옷이 헐렁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8주 차 안정적인 변화입니다. 체중 6에서 10kg 감소, 허리 둘레 8에서 12cm 감소,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봅니다. 혈당, 간 수치, 중성지방 모두 개선됩니다. 6개월 차 완전한 변화입니다. 체중 10에서 15kg 감소, 허리 둘레 15cm 이상 감소,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성별, 기존 건강 상태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72세 여성 정순희 씨. 폐경 후 20년 골다공증 진단, 신장 기능도 약간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허리 둘레 98cm, 체중 68kg. 선생님, 저는 신장도 안 좋고 뼈도 약한데 이런 방법 해도 될까요? 정 씨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국장을 격일로 조정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고등어 대신 흰살 생선을 추가했습니다. 연어나 대구처럼 퓨린 함량이 낮은 생선으로요. 셋째, 현미밥에 보리를 섞었습니다. 순수 현미는 인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넷째, 간헐적 공복은 1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너무 긴 공복은 골밀도 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칼슘 섭취를 강화했습니다. 멸치, 우유, 요구르트를 하루 한 번씩 추가했습니다. 복부 호흡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신장이나 뼈에 전혀 부담이 안 되니까요. 첫 4주는 변화가 느렸습니다. 체중이 1kg만 줄고 허리 둘레는 2cm만 감소. 정 씨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8주차 변화가 가속화됐습니다. 체중 4kg 감소, 허리둘레 6cm 감소. 더 중요한 건 골밀도 검사 결과였습니다.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칼슘 흡수가 좋아진 거죠. 신장 기능 수치도 악화되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3개월 차 정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체중 7kg 감소, 허리둘레 10cm 감소, 무릎 부담이 줄면서 걷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6개월 차 최종 결과입니다. 체중 61kg, 허리둘레 86cm, 골밀도는 유지되면서 내장 지방은 감소,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72살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어요. 나이가 많아도 몸은 반응합니다. 정 씨의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뱃살이 줄어들면 뭐가 좋을까요? 단순히 외모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혈당 조절이 완벽해집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 물질이 줄면서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셋째, 간 기능이 회복됩니다. 지방간이 사라지면서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해독 기능이 좋아집니다. 넷째, 관절이 편해집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콧꼬리가 줄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여섯째,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혈류 개선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위험이 감소합니다. 일곱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염증이 줄면서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덟째, 에너지가 넘칩니다.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잡히면서 우울감이 줄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열째,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뱃살 하나 빼는 게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한 달에 체중이 5% 이상 빠지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둘째, 약을 복용 중이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고등어, 청국장, 현미의 양을 줄이고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넷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간헐적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증상을 관찰하세요. 다섯째, 임신부나 수유부는 이 방법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여섯째, 골다공증이 있으면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유제품이나 멸치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일곱째, 알레르기가 있으면 대체 음식을 찾으세요.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다면 연어나 참치로 바꾸세요. 여덟째,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어지럼증, 심한 피로감, 가슴 통증 등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아홉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열째,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뱃살이 다시 쌉니다. 복부 호흡, 산책,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뱃살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당뇨병 진단, 10년 후 심혈관 질환 발병, 15년 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면 이 모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청국장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고등어로 지방을 태우고, 간헐적 공복으로 대사를 바꾸고, 현미밥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복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백미가 있으면 내일 현미를 사세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몇 시에 먹을지 계산하세요.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서 복부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8초 내쉬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2주 후 저울에 올라가세요. 4주 후 거울을 보세요. 8주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증명할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질병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을 되찾읍시다. 뱃살 없는 인생, 지금 시작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